안녕하십니까. 시스코 김정현 프로입니다. 저는 앞서 세 분이 발표하셨는데요. 그분들하고 노리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세 분들은 이제 제품에 대해서 딜리버리하는 조직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CX 팀이라고 해서 서비스만 전문적으로 딜리버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팀이 필요한 이유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시스코의 보안 제품이 28개 정도 있습니다. 방화부터 설명드릴 XDR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고객의 차에서 구매했을 때 운영할 수 있는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서비스 인력이 필요한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전 시작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 하면은 이제 보안을 모르신 분이 많습니다. 알더라도 스노트가 뭐 이렇게 떠오르는 분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엔지 파이어라든지 엄브렐라라든지 여러 영역에 대해서 보안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보안이 어렵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보안이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정보 보안 쪽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요즘은 기사라든지 책을 보게 되면 사이버 보안으로 이렇게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요. 예전에 정보 보안은 한 개의 특정 대상을 대상으로 보안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사이버 보안은 사이버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한 개 대상에서 한 개 영역으로 보안이 이동했으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보안도 어렵게 가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 부분을 되게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XDR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환경이 되게 다양하게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뭐 하이브리드 환경이라든지 IT에서 OT라든지 그리고 멀티 벡터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당연히 보안에 대한 리스크는 올라가게 되고 사고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수치에 보시면은 누구나 내부자가 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경계가 무너지면서 누구나 내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그 보안 사고 분석했을 때 30% 이상이 내부자에 의해서 해킹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또한 어디선지 공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굳이 내부가 아니더라도 발생을 할 수 있고 클라우드에서 발생한 보안 사고 비율이 45%였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에 연계된 보안 파트너에서 발생한 보안 사고 비율이 19% 발생을 했었고요. 이렇게 보안 사고가 증가하다 보니까 보안팀에서는 이 부분을 또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하는 알람 수를 늘릴 수밖에 없고 늘리게 되면은 지켜보는 모니터링하는 조직에는 부담감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 재택근무 관련해서 업무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일대란 데이터 유출 비중도 재택 환경으로 바뀌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비교했을 때 20%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보안은 되게 어려운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제 국가기관에서 전략이라든지 기술에다 절차를 매니지먼트 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격자들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손에 들어갔고 활용해서 공격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탐지 시스템이라든지 표준이라든지 절차 가지고 대응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보안 위협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곳이 어딘지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격을 하는데 조기 탐지가 가능한지, 그리고 공격이 발생했을 때 비즈니스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순위를 증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공격 전체에 대한 진입 벡터를 얼마나 빨리 이해할 수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얼마나 빨리 자신 있게 공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자산에 대한 가치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디바이스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지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각 단일 보안 제품으로 사람이 하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은 XDR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XDR을 사용하게 되면은 XDR은 수치 보시겠지 아시겠지만 높은 퍼포먼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이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인스턴스상 발생하는 분석과의 리소스를 90% 이상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SOC 조직이라는 보안 조직에서는 빠르게 응답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효율성이 90% 이상의 향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좀 더 보안에 대해서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공격에서 발생하는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키고 빠르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보안들 활동을 하면서 대출 유출을 방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 비용을 50% 이상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XDR 역할입니다. XDR을 이렇게 단어로 표현하면 되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XDR을 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보안 시스템을 고도해야 되느냐, 예산이 없어서 고도화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비해서 병력이라든지 무기에서 질적으로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방어 무기는 심지어 2차 대전 때 쓰던 문적기까지 들어와가지고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일 무기만 가지고 전쟁을 했을 때는 분명히 우크라이나가 졌을 텐데, 그 외에는 모든 무기를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플랫폼을 통해서 러시아군이 들어오는 경로라든지 예측을 하고 선제적으로 가까운 곳에 타격할 수 있는 부분을 명령을 내려가지고 타격하는 형식으로 현재 영토를 지켜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이버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XDR이 역할을 하고 있고, 그 XDR을 도입함으로써 조직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안 제품을 유지하면서 보안 수준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해킹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보안에 대한 그 영역이 좀 변화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툴라라는 이제 공격 집단이 있습니다. 이 공격 집단 같은 경우에는 그 에스토니아 그 정보기관에서는 러시아 정보국이 뒤에 배후로 있는 세력인 것 같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은 러시아만 있는 게 아니고 북한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각 글로벌하게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고요. 이런 조직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기관,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 예를 들게 되면요,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공공기관 홈페이지들이 먼저 다 마비가 됐습니다. 그 마비시킨 이유는 러시아가 어떤 긍정적인 목표가 아니라 선전용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하기 위해서 공격을 시도했고요. 이 뒤에는 이런 해커 조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 비용 충당을 북한 해커 조직이 가상화폐를 해킹해가지고 조 단위의 수익을 얻었고, 그 비용으로 미사일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과 현재 보안 조직이 경쟁 방어한다고 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이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과 프로세스, 절차, 어떤 플랫폼 가지고 막을 수 있을까?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다양한 어떤 보안 시스템이라든지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그 공격했을 때 공격 자체를 심플하게 요약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의 공격이 이메일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공격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알 수 있게, 아니면 인지하기 쉽게끔, 아는 사람을 위장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시대는 챗GPT라든지 AI가 활용되고 있고, 챗GP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딩을 요청을 하게 되면은 간단한 해킹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도 그려주고 있고, 그림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합성사진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본 그 자료에 의하면은 AI 이용해서 음성을 변조해가지고 보이스 피싱에 악용하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공학적 기법을 통해가지고 피해자를 공격하게 되면은 저희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카드를 분실해가지고 발급을 했는데 우연찮게 또 문자가 왔습니다. 카드 발급 절차에 관련된 문자가 왔는데, 제가 그냥 일반인이었으면 클릭을 했을 건데 위에 발신번호가 국제번호 찍혀 있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클릭을 하지 않았고요. 만약 모르는 사람이 클릭했으면은 제 노트북, 제 스마트폰은 해커에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일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만약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DNS 정보를 통해 가지고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는 웹사이트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접속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디바이스에도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 디바이스만 점령되는 게 끝나냐? 그러진 않습니다. 이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내부로 점프호스할 수 있는 툴로서 이렇게 사용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내부만 영향이 끝나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뉴스에 보시게 되면 디도스 공격이라도 여러 가지 공격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툴로 디바이스라든지 조직의 리소스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되게 한계점이 많은데요. ESG 연구소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은 보안 조직의 3분의 2 이상이 어떤 의견을 냈냐면, 단일화된 보안 시스템 가지고는 이런 부분 탐지하거나 대응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킬체인 여러 단계에 대응해서 정찰부터 그 데이터 유출까지 가시성을 확보하는 그 절차가 필요하고요. 이 절차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스코 XDR 플랫폼에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위험에 그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격자 입장에서 좀 초점을 맞춰서 보안 전략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오탐이라든지 위험도 낮은 걸로 해서 뒤로 뺐던 부분들을 다시 올려가지고 잠재적으로 이벤트 오탐을 검증된 인시den트로 전환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마지막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피해가 들어왔을 때 측면 이동이라든지 공항 산청 데이터 유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보안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잠시 시스코 보안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스노트라든지 보안의 얘기를 했었는데요. 시스코는 2007년도부터 네트워크 방화벽이라든지 이메일 보안, 시큐어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보안 전문 기업이고요. 그리고 6년이 된 2011년도에는 저희가 6년 동안 60억 달러를 들어서 기술력 있는 회사들을 M&A를 해서 신규 기술력을 흡수를 했고요. 흡수에 끝나지 않고 통합하는 작업을 거쳐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고객사 쪽에 계속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로 디스판스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2021년도에는 통합 보안 플랫폼인 CQX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 하반기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코 XDR을 런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코 XDR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순간에 출시된 제품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수십 년간의 그 걸친 비용과 인력, 그다음에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좀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탈로스라는 보안 연구소가 있고요. 이 조직에는 400명 정도의 위협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원이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께서 시스코 보안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은 그 시스코 보안 제품을 통해 가지고 탈로스 제공하는 위협 정보를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셀프 레퍼런스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스코가 보안 제품도 공급을 하고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안에 대한 아키텍처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아키텍처에는 현재 하드가 되고 있는 제로스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키텍처로 들어가 있고요. 온프라미스 보안 어떻게 가야 되는지, 클라우드 보안 어떻게 가야 되는지 유형별로 가야 되는 부분이 이 한 장표가 아니라 여러 장표로 해가지고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구글에 가셔가지고 검색하시게 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나중에 조직에서 어떤 아키텍처를 고도화해야 될 경우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코 XDR 전략은 총 4가지로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최첨단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조치를 더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생산성 향상이 있는데요. 좀 문구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단순 노동은 자동화시키고 분석에 좀 더 치우치는 그런 부분들,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조직에서 어떤 보안 이슈가 생겼을 때 복구할 수 있는 복원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스코 XDR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구하는 사상은 되게 심플합니다. 한 화면에서 모든 이벤트를 탐지하고 분석하고 대응하는 부분을 기조로 가져가고 있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시스코에서는 한 30여 가지의 보안 제품을 딜리버리를 하고 있고요. 이 모든 디바이스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코 XDR과 이 제품은 다 통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스코 XDR은 그럼 시스코 제품하고 호환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사가 제공하는 보안 제품하고 당연히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고 있고요. 방식은 API라든지 DB-컨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된 이벤트를 XDR에서 모니터링하면서 보안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시스코 탈로스 위협 정보도 같이 제공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보안 조기직이라든지 SOC 쪽에서는 좀 더 빠르게 보안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효과적인 XDR의 특징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엔드포인트를 시작을 해가지고 네트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한 이벤트를 수집을 해야 되고요. 수집하는 것도 자동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수집을 하고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는 상관관계 분석도 해야 되고 단서화된 조사도 진행돼야 되고 자동화에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반에는 머신러닝과 AI가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또 이제 부가적인 부분으로도 이업 정보에 대한 탈로스가 같이 제공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산 정보도 같이 매핑돼 가지고 자산에 대한 이업도 식별하면서 이별이 발생했을 때 어떤 자산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또 마이터 어택에 관련된 매핑도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느 단계에서 이벤트가 발생했는지를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XDR을 도입하게 되면은 이업이 발생했을 때 탐지하는 시간을, 탐지부터 대응까지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수동으로 대응하던 부분이 30분, 1시간, 2시간이었다는 거 가정한다고 그러면 XDR 통해서 자동화 대응을 하게 되면 수분 이내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보안 사고가 발생할 때 이벤트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산 정보와 리스크 정보를 같이 머지해가지고 이업에 대해서 이업 점수를 높여가지고 위험도별로 리스트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보안 조직에서 높은 위험도부터 처리하기 때문에 낮은 위험도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대응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XDR 가지고 그렇지는 않고요. XDR은 이업에 대한 탐지라든지 모니터링, 그다음에 대응 부분, 그리고 안한 부분도 있고요. 앞 나가가지고 이업 헌팅할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DR이 기존의 심이라든지 SOA 부분 차별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XDR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DR이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보시게 되면 분석이라든지 인스턴스, 통합, 조사, 자동화 작업, 디바이스에 대한 목록을 구성 요소로 되어 있고요. 이런 구성 요소가 확보가 되게 되면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위협에 대해서 더 빠른 식별과 영향에 따라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되게 되면 당연히 조사 시간이 단축이 되고요. 대응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XDR 활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XDR은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우선순위 지정해서 사고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온디맨드 이업 헌팅을 통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기능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스코도 탈로스라는 보안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업 정보를 XDR 연결할 수도 있고, 그럼 시스코 외에 다른 정보는 연결이 안 되냐? 그렇지는 않고요. 서드파티 이업 정보도 당연히 연동할 수 있고, 이 연동된 정보를 가지고 보안 위협에 대해서 판단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표라든지 피드, 이벤트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적용하게 되게 되면은 위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위협 정보에서 어떤 정보가 식별됐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이런 인텔리 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탐지를 좀 더 신속하고 가시성 있게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상관관계에 관련된 부분하고요. 공기차의 매핑을 해가지고 공격을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이벤트 상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벤트 타입이라든지 얼럿이라든지 어떤 이벤트인지를 따라서 상관관계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요. 제일 아래쪽에 공기차의 매핑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위협인지를 보안팀이라든지 SOC 조직에서는 빠르게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스턴스를 단계별로 추적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위험 요소가 1000이라는 굉장히 높여놓은 숫자가 인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상세 클릭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식별된 리스크가 100이고 자산에 관련된 리스크가 10이라는 부분들은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위협이 어떤 건지를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정보만 가지고는 어떤 형태로 들어왔는지 경로를 트래킹하는 데는 또 다른 작업이 필요한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이어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경로로 들어온다는 부분을 인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발생되는 자산에 대해서 어떤 디바이스가 이 해당의 위험이 있는지를 식별할 수 있고, 이 디바이스에서 어떤 액티비티가 있었는지를 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화면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대응하는 집중도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 한 화면에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큰 장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향에 따른 우선순위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게 되면은 또 탐지 리스크라든지 아까 설명드린 어셋 밸류 리스크를 가지고 단순하게 더 계산해가지고 올라오느냐, 그러지는 않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AI라든지 머신러닝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 판단에 의해서 수치가 조정이 됩니다. 수치가 조정이 돼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표시가 됐을 때 1000점, 928점 매핑되고, 보안 조직이라든지 SOC 조직에서는 이 위험도 높은 순으로 위험을 처리하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위험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조사 시간 단축을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저희가 어셋도 확인했고 어떤 액티비티가 있는지도 확인했는데, 그러면 이게 장시간에 걸쳐서 어떤 위협이 있는지 식별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엑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시퀀스하게 마이트 어택의 택틱 관련해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이렇게 식별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에 걸쳐서 어떤 액티비티가 순차적으로 발생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단순히 지금 발생하고 있는 위협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위협을 식별하고 대응해서 위협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자산에 관련돼서도 이제 정보를 수집한다고 했었는데요. 자산 정보 연계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저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디바이스가 iOS의 맥인지 윈도우인지 아니면 방화벽인지 여러 보안 시스템인지를 다 매핑해가지고 운영을 매핑해서 자산 정보를 식별하게 돼 있고요. 아까 그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어스 정보 확인했을 때 이 정보 같이 표현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보안 조직에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디바이스인지를 또 찾아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불필요한 상황이 되고 좀 더 신속하게 보안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럼 XDR은 어떤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되는가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XDR에 커버해야 되는 영역은 네트워크라든지 사용자 엔드포인트,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아이디 다양한 영역으로 포진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연동하면서 노구를 수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하냐? 그렇진 않고 자동화되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벤트를 수집을 하고요. 이 수집된 이벤트를 절대 적지가 않습니다. 대용량 이벤트가 들어오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파싱을 하고 상관관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사람이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동화 기반이기 때문에 머신러닝과 AI 기반으로 자동화 처리가 되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스코 XDR은 인프라 환경이 온디맨드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심이라든지 소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기간,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요. CQX는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서비스형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기에 선택해가지고 바로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XDR에 대한 포지셔닝입니다. XDR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통합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 프로세스라든지 보안 툴을 효과적으로 통합을 해야 되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시스코의 모든 제품과는 자동화가 되어 있고 타사 솔루션과도 연계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에 대해서 AI라든지 머신러닝을 적용하고 우선순위가 지정된 탐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이 저장화 부분이 현재는 사람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되게 되면은 인력의 리소스라든지 그다음에 숙련도에 따라서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자동화 프로세스를 적용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화 부분인데요. 그 보안 SOC 조직이라든지 보안 조직의 미션은 잠재되어 있는 위협도 판별을 하고 그 부분에서 완화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한데요. 그 시스코 XDR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베이스라인 형태의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을 좀 4가지 요약을 하게 되면은요. 현재 아까 그 사이버 보안 환경은 되게 급변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쉽게 접근해야 된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는 시스코 XDR을 제공하고 있고, 시스코는
단지 XDR만 제공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아까 말씀 다양한 레이어에서 명령을 보안 제품을 제공하고 있고 서비스 역량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시스코 XDR은 멀티벤더, 멀티벡터 환경에 최적화된 개방화되고 유연한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이업 분석 및 명확한 우선순위를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이업이 식별됐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고 있고요. 가이드 기반으로 신속한 대응을 제공하고 있고 분석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인사이트를 통해서 사용자 환경에 대해서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짧은 시간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혹시나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궁금한 부분도 있으면 저희 파트너라든지 저희 AM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